1번. 어찌됐든 빨리 쳐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빨리 휘리릭 쳐내는 게 중요해.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1번은 내가 다른 것보다는 그냥 이런 거 몇 개 게 있어서 그래. 앞에 개념도 좀 살펴봐. 어찌됐든 이거 첫 번째 거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이다 쓰면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그러면 너희가 아래 거에도 판별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도 좋지만 그냥 여기 나오는 A 값 뭐 해도 돼? 대입해서 확인해봐도 되지.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우리가 판별식, 그러니까 근의 판별을 판별식 말고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어야 돼. 아래 게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근을 판별을 할 수도 있어야 돼.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 보면 돼. 0보다 크면 되지. 얘가 뭐 별거야? 꼭지점이 y좌표지. 꼭지점이 y좌표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근을 판별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대충 넘어갈 거 아니야? 지금 여기는 없는데 한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어. 물론 한 2년 전에. 그래서 넣어놨어. 여기 교재 어딘가에 넣어놨거든? 그래서 너희가 근을 판별을 할 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판별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2번 설명이 필요한 사람 2번 넘어가도 돼? 해? 괜찮아? 얘들아 3번은 일단 너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라고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K가 뭐 이 정도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K가 자연수인 것까지 이 정도까지는 체크 잘 해주고. 그럼 4번은 너희한테 그 오답을 강요하지는 않을게. 근데 이것만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가 잘 봐봐. 아니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내가 요것만 설명하고 너희가 알아들었으면 넘어가. 얘들아 이게 성립할 조건을 내가 두 가지로 써볼게. 첫 번째, 얘가 성립할 조건이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아니면 1번 2번이 같은 얘기야? 얘가 성립할 조건이, 그러니까 니들이 아는 거는 1번이야 2번이야 아니면은 1번 2번이 둘 다 똑같은 얘기야? 한 명씩 다 물어볼까? 너 몇 번이? 동아 몇 번이야? 너 몇 번이야? 얘가 성립할 조건이 여기가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얘가 성립할 조건이 1번이야 2번이야? 아니면 둘 다 똑같은 얘기야? 너 1번과 2번의 차이를 모르겠지? 이거 1번이야? 2번으로 풀면 안 돼. 근데 2번으로 풀어도 대부분은 맞아. 2번으로 풀어도 대부분은 맞고 대부분의 문제집들에서 그거 신경 안 쓰게끔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 근데 1번으로 안 풀면 틀리는 문제들도 있어서 그래. 1번이 정확한 정의야.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야? 아니 얘들아 내가 말하는 거만 이렇게 다 듣지 말고 머리를 굴리라니까.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야? 그치 이 경우는 A가 양수여도 되는 거지. 이쪽은 무조건 A가 음수일 때만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 정확한 개념은 이거야. 이걸 써서 너희가 사실 케이스를 많이 나눠서 풀었어야 돼. 4번을 그러니까 풀 사람들은 케이스 한번 나눠줄 테니까 케이스 나눠서 한번 풀어봐. n이 3이면서 n-8이 0 이상일 때. 두 번째 케이스는 n이 6이면서 이거일 때. 뭐 다른 방법 영상 보면 나와 있기는 해. 어쨌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들아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얘도 물어보자. 얘는 루트 AB가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때가 있어. 너희가 어느 경우를 외워야 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언제라고 쓰면 될까? 이거 봐봐. 이건 정확하게 얘도 개념이 이거야.
A가 음수, 아이고,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 또는 A가 0일 때 또는 B가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정확한 개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조건 나에서는 조건 나는 그럼 조건 해석을 어떻게 할까? 원래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조건 나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 그냥 둘 다 음수인 것은 아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돼. 됐어? 얘도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해석해주면 돼. 그럼 여기 이제 중복되는 거 있을 거니까 중복되는 거 빼주고. 얘는 그냥 요 정도까지 너희가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가. 여기 요 부분이랑 요 부분만 정리하고 넘어가. 얘들아 얘를 뭐로 나누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래. 그럼 이걸로 나누는 대신에 뭐 대입해? x 3승 대신에 1 대입하면 r1이 얼마겠어? 3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x의 12승은 어차피 얘는 제곱될 거니까 여기 x의 12승 이렇게 써주고 얘를 이번에 뭐로 나누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래지. 그럼 x 몇 승 대신에 1 대입하면 돼? x 6승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던지 아니면 x 3승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던지 뭐 두 개 똑같은 거지? 그럼 R2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6번 얘들아 6번 차근차근 잘 따라오고 너희가 차근차근 해보면 돼. 베타 F 알파의 5승은 3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부터 건드려봐? 일단 알파의 5승이 딱히 괜찮지는 않지. 근데 알파의 3승이 얼마인 걸 알아? 1인 걸 아니까 여기를 뭐라고 써주면 돼? 알파의 제곱이라고 써주던가. 우리가 알파의 제곱이 뭐인 것도 알아 이제. 베타인 것도 알지. 그래 선택지가 두 개야. 여기를 알파 제곱으로 둘 건지 여기를 베타로 둘 건지 선택지는 일단 두 개야. 그리고 나서 여기를 우리가 건드려도 되고 안 건드려도 돼 사실. 만약에 그냥 여기를 베타라고 했으면 맞게 썼지. 여기를 만약에 베타로 바꾸면 그냥 x, f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하고 뭐 이렇게 써줘도 되지. 이렇게 써줘도 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겠어? 당연히 차수가 올라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인수로 쓸 건 알파 베타 두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말고 그냥 차라리 베타가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니까 얘를 뭐로 바꿔줘? 알파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지. 됐어? 그럼 양면에 알파를 곱해주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f 알파 제곱은 3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됐어?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3이 되겠다. 그리고 나면 그냥 뭐 하면 돼? 여기에 베타 제곱 대신에 알파 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베타 집어넣고 여기 알파를 뭐로 바꾸기만 하면 돼? 베타로 바꿔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지. 됐어? 넘어가도 돼?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선택지는 많아. 선택지는 많은데 웬만하면 여기를 XFX로 두는 건 별 수 없을 때 말고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나아. 차수 올라가면 곤란하니까. 7번 답 이랬다 손. 니들이 맞고 오답일 것 같지? 부터 쓰고 시작해야지. 얘들아 K가 1이면 몇 차 방정식이야? 실근이 몇 개니? 그러니까 K가 1일 때도 되지. 그리고 나서 K가 1이 아닐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아유 씨 판별식이 0이다. 이거 해주면 되겠지? 그래 총 3개가 나옵니다. 아니 얘들아 되게 사소한 거잖아. 봐봐. 너희가 이 문제가 나왔어. 이거 작년에 강동 두 학교 송파 한 학교 나왔어. 일단 내가 송파는 소식을 모르는데 강동은 애들 다 틀렸어. 얘들아 이 문제를 왜 틀려야 돼? 이걸 왜 틀려야 돼? 그러니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잖아. 사소하다고 그냥 아 그래 나 이거 실수야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니들 실력이라고.
꼼꼼하지 못한 건 니들 실력이잖아. 그게 어떻게 실수야.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부터 바라봐 얘들아 제발. 알겠지? 그다음 8번. 얘들아 문제가 이런 건 많이 봤지? 얘들아 알파 3승이 실수래 라고 하면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알파 3승이 실수다 라고 하면 알파 3승은 알파바의 3승 이렇게 하겠지. 근데 알파의 3승이 지금 뭐래 문제에서? 순호수래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알파 3승 대신에 뭘 떠올리면 돼? 순호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떠올리면 돼. 그럼 걔랑 걔의 켤레복수수는 만약에 순호수 중에 하나 3y를 떠올렸어. 그럼 걔의 켤레복수수가 뭐야? 마이너스 3y지. 걔네들 뭐 하고 싶어? 더하면 몇 나와? 그러니까 그런 예시들을 떠올려. 알파 3승 더하기 알파 바의 3승은 0. 그럼 얘 인수분해하고 근각계수의 관계 곱셈분식 변형 이용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지. 끝. 9번. 9번도 나는 너희가 여기까지는 좀 구했으면 하는데 이거 이 두분 알파부터 여기까지 구했어? 여기까지 하고 뒷과정은 이건 하지 말라고 냈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 출제자가 쓰신 해설지를 보면 막 답이 막 2000 그러니까 n 값이 그게 아니라 계산 과정에 막 2000 몇백 몇십 몇이랑 6000 몇백 몇십 몇 이런 게 등장을 해. 실제로 이제 그걸 확인을 하래. 맞아? 아니야. 근데 그거 안 하는 방법을 나는 분명히 알려줬어 수업 때. 그거는 확인 못해. 그건 확인 못하고 일단 나는 너희가 여기까지 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조건 나를 이렇게까지 바꿨다라는 전제하에 알파의 n승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n승 3 더하기 베타는 0 여기까지 바꿨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할게. 이거 그냥 내가 별거 한 거 아니야. 거기 조건 나에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3만 넣은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3만 넣고 알파의 n승 베타의 n승으로 묶은 거야. 됐어? 근데 우리는 내가 가르쳤을 때는 조건 나를 뭐 하자 그랬냐면 인수분해 하자 그랬어. 근데 인수분해가 되려면 공통부분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랑 여기에 공통부분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3을 이용을 해봤자 여기랑 여기가 같아지지 않아.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가 9인 걸 이용을 해봤자 여기랑 여기가 같아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더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번 했어. 얘들아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다. 이거 괜찮지? 이건 괜찮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야? 9지. 9에다 몇 곱하면은 마이너스 27 돼? 그치? 그럼 내가 저기를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3베타가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결론이 뭐야?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베타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를 알파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서 알파 하나 빌려와봐. 알파 하나 빌려오면 3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여기서도 베타 하나 빌려오면 여기 n-1승이 될 거고 3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알파 제곱 대신에 뭐 쓰자라는 거야? 마이너스 3베타 쓰자라는 거지.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베타 집어넣으면 3 알파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될 거고 베타 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3알파 집어넣으면 여기는 3베타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되겠지.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3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으면 알파의 n-1승 마이너스 베타의 n-1승은 0. 그래서 누가 0이겠어? 얘가 0이 된다가 조건 나야. 됐어? 결국 못 찾으라는 거야. 언제 같아지는지 찾으라는 거잖아. 언제 같아져? 언제 같아지는지는 했지. 3승하면 같아지기 시작하지. 3승일 때 6승일 때 같잖아. 그럼 이제 n-1이 몇일 때 확인하면 돼? 3일 때, 6일 때, 9일 때. 이 중에서 n의 최소값을 확인을 해주면 되지. 근데 n의 최소값을 4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조건 가까지도 확인해줘야 되지. 조건 가가 뭐야?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이 0보다 큰 걸 확인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뭐 확인하면 돼?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이 0보다 큰지 알파의 7승 더하기 베타의 7승이 0보다 큰지 이거 확인해주면 되는데 이거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너희 잘 봐. 너희 바보 아니야. 대답할 수 있어.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야? 3. 그럼 알파의 4승 더하기 베타의 4승은? 얘들아 어차피 알파 3승 베타 3승이 똑같지. 그럼 여기서 여기 올 때 알파 3승 또는 베타 3승 곱한 거랑 똑같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아니, 그러니까 계산도 하지만 3 곱하기 마이너스 27 곱한 거지.
됐어? 음수잖아. 그래서 4일 때 안 돼. 그다음에 알파 7승 더하기 베타의 7승은 여기에다가 뭐 곱한 거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7을 한 번 더 곱한 거지.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n이 7일 때 되는 거야. 됐어? 계산이 아니야. 그냥 부호만 확인하면 돼. 이거는 숫자가 너무 커졌으니까. 됐어? 맞아서 잘 모르겠죠. 저것만 안 건드리면 되죠. 자, 질문해. 여기서 의문인 부분들 질문해봐. 내가 너네 체크는 안 풀어. 너네 체크는 내가 다 풀어줬잖아. 내가 체크는 풀어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번 풀어줄 때 이 얘기를 했어.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은 0 이런 꼴이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은 0 이런 꼴인지 잘 살펴봐라. 이러면 3승 했을 때 마이너스 a 3승이고 3승 했을 때 a 3승이다. 됐어? 다 얘기했어. 복습은 너희들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복습을 계속 시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복습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너희도 느끼고 있을 거야. 더해 스스로. 더해. 아 그리고 내가 어제 결정적인 실수를 엄마랑 통화하면서 내가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애들이 수학만 하면 되지 왜 다른 과목을 하니. 우리 엄마가 수학 잘하게 되면 다른 과목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나중에 왜 수학을 안 하고 다른 과목을 그렇게 하니. 나도 물론 그 생각이고 나는 수학만 잘하는 애들 엄청 많이 봤다니까. 근데 걔네 다 잘 됐어. 수학하면 머리가 좋아지거든 기본적으로. 얘들 진짜 수학하고 다른 공부 안 해도 돼. 다 던져도 돼 지금.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그 중3관 원장님이 강동원 중이 지금 중1도 하시는구나. 거기 학부모님들이랑 통화할 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학원 다 끊고 수학만 하세요. 강동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너희 저기 성적 봐봐. 저 강동 애들이 위에 다 있지. 원장님이 그렇게 키운 애들이야. 쟤네 일단 수학도 잘하는데 다른 과목 못할 것 같아? 다른 과목도 다 잘해. 2학년 때 좀 못했던 애들이 있어. 근데 3학년 때 올백들 맞아보고 그랬어. 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쟤네는 너희들보다 그런 걸 일찍 시작을 한 거야. 얘들아 수학 더 해. 제발 복습도 좀 하고. 근데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복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 봐봐. 니들이 이걸 지금 이거 한 회차를 했어. 이제 그럼 어쨌든 밥 먹을 시간이 있지? 그 밥 먹을 시간에 가기 전에 한 번씩만 점검을 해봐. 여기서 내가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면 복습이 충분해. 알겠어? 야,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이제 얘를 복습을 해야 돼. 얘를 복습을 하면은 어느 부분만 너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돼? 첫 번째 이거.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네 둘을 같은 꼴로 만들어주자. 그 정도만 머리에 넣어놓으면 되지. 그 다음 세 번째 어차피 쟤는 주기가 3인 거잖아. 주기가 3인 거니까 여기서 1로 건너뛸 때 여기서 1로 건너뛸 때 정도는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지.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너희는 무슨 짓을 해? 알파 더하기 베타도 구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구하고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도 구하고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도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다 구하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얘들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놓으면 알파 5승 더하기 베타 5승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런 생각들을 하라고. 그러니까 정리는 그 정도면 끝이야. 야 얼마나 걸리겠어 복습하는데? 1분도 안 걸린다니까? 한 문제는 그냥 몇 10초면 돼. 짧은 거는 그냥 10초면 끝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시간을 투자를 좀 해달라 이거지. 지워돼? 얘들 나머지는 쉬워. 나머지는 쉬우니까 금세 지나가.
나 토요일 일요일에 10번 설명 안 했는데 해야 되던데. 얘들아 10번 너희가 이 i의 길이를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ic의 길이를 y라고 둘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삼각형을 크게 여기 h가 이렇게 있잖아. h가 있어. 내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게. 요점은 표현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요점은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내가 만든 거야. 큰 직각삼각형을. 그럼 얘들아 요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가로 A에서 누구 빼면 돼? X 빼주면 되지? 그럼 요 길이는 2A에서 Y 빼주면 되지? 그럼 요 길이가 몇이라고 나와있어? 6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전개만 하면 돼. 전개해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돼. 이거는 어렵지 않아. 그럼 11번 얘들아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왔어. 그럼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 써서 그 숫자 자체를 구하라 뿐만 아니라 뭐까지 판단하길 바라냐면 얘네들의 부호까지 판단하길 바래. 내가 너희한테. 근데 얘네들의 부호 어떻게 판단해? 그냥 부호가 같다 정도까지 판단이 가능하지. 두근의 곱에서 두 개가 이제 곱이 1이니까 역수관계에 있다. 그런 것도 판단을 하고 또 얘네 둘의 곱이 양수니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겠다. 그 정도까지만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두 실근을 가지니까 p제곱 마이너스 4가 얘들아 0보다 크지? 두 실근을 가지니까 할 말 있어? 그치 같아야지. 얘들아 서로 다른 이름만 없으면 등호 넣어야 돼. 됐어? 그 다음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구하면 얼마니? 얘가 p제곱 마이너스 2야. 근데 p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니까 p제곱 마이너스 2는 뭐야? 2 이상인 거지. 그러니까 p제곱 마이너스 2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얘들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거, 그러니까 얘도 이런 걸 메모를 해놓으면 돼. 만약 얘를 메모를 해야 된다면 뭘 메모해야 되냐면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두근의 부호도 판단하기 이런 걸 적어두고 그 다음에 기억니은디귿에서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뭐랑 관련이 있는 문제일까? 판별식이랑 관련이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제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부등식이 나오는 거는 판별식을 써야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메모를 해두면 돼. 이런 거는. 그럼 12번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잘못 기억했더니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왔대. 그럼 봐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가지고 두근의 합이랑 곱 구하면 돼. 두근의 합이랑 곱을 얼마라고 써야 돼? 잘못 본 근의 공식 가지고 써주면 돼. 잘못 본 근의 공식 저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가 a분의 2b가 나와서 b 대신에 a를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너희가 어차피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구해보면 돼. 얘가 a제곱분의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니까 c는 마이너스 2a. 그럼 b 대신에 a를 대입을 하고 c 대신에 마이너스 2a 대입하면 2차 방정식 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차피 미지수 하나로 통일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걔는 약분하고 나면은 끝인 거잖아. 됐어? 여기까지 정리하고 밥 먹고 8시까지만 들어. 남자애들 어디 가서 푸짐하게 먹고 오지 말고 당분간은 간단하게 먹고 와. 멀리 가지 마 이씨. 얘들아 질문할 사람들 이 시간에 질문해도 돼 나한테.